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조심스럽게 자기만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 순간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거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싶은 그런 느낌, 혹은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가 무심한 듯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 한번 보고 싶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 떨어뜨릴 뻔했던 기억 다들 있죠? 맞습니다. 오늘은 이런 순간들, 즉 여자들이 무심코 보내는 진짜 관심 신호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신호들 눈치채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친 적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는 놓치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보내는 사랑의 신호를 잃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녀의 마음에서 그냥 좋은 친구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애 상담, 사례와 실제, 커플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바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리얼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신호. 바로 그녀가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겉으로는 친근하고 개방적인 것 같아도 속마음은 결코 아무한테나 쉽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특히 연애에 있어서 자기만의 아픔, 고민,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이건요. 말 그대로 그녀의 감정 금고, 열쇠를 여러분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실 나 예전에 연애하다가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어.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가볍게 넘긴다, 놀란 척한다,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자신의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여자는 쉽게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털어놨다가 상처받을까봐, 조롱당할까봐 오히려 더 감춥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만은 조심스레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걸 모른 채, 아 그렇구나 하고 대충 넘긴다면 그녀는 이 사람은 내 진심을 이해해줄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결국 다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겠죠.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고 너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 참 외로웠겠네.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담아 공감해준다면 그녀는 그 순간 여러분을 자기 인생의 안전지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어져서 결국 사랑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그녀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소개하려 할 때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에게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정체성이자 감정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그녀가 여러분을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 한다. 이건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이건요, 나는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하고 싶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남녀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반쯤 약혼 수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무나 부모님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경우. 여자들의 친구 모임, 특히 베스트 프렌드 모임은요, 그냥 친구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랑의 심사위원단입니다. 한마디로 친구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진짜 연애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그녀가 우리 친구들 만날래? 내 친구들이 널 궁금해해. 이런 얘기를 꺼낸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후보가 아니라 거의 확정자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너무 튀거나 무리해서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건 금물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보는 건 단순한 매너나 외모가 아닙니다. 이 남자가 우리 친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보기 위해 눈을 번뜩이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신호, 그녀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허용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접촉은 결코 부담스럽거나 과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은근한 접촉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살짝 손등이 스칠 때, 카페에서 무심코 팔이 맞닿았을 때 그녀가 피하지 않고 오히려 미세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싫은 사람과는 물리적 거리를 둡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도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살짝 팔을 스쳐도 미소 짓는다거나 손등이 맞닿았을 때 움찔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정말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녀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존중하고 섬세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자들은요, 신체 접촉을 통해 심리적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도 편안한지 불편하지 않은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더 깊은 관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느끼셨나요? 여자들이 보내는 진짜 신호들은 결코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 사소해 보여도 거기에는 엄청난 감정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잃지 못하면요, 좋은 인연을 그냥 친구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눈치챘더라면. 그런 아쉬움 이제는 남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그녀가 보내는 마음의 신호를 섬세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좋아, 신호는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해? 바로 이 부분이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실 많은 남성분들이 여기서 한 끗 차이로 갈립니다. 신호는 알아채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과거 연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 얘 또 전남친 얘기하네. 재미없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내 아픔을 이해해줄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반대로, 그랬구나. 그때 참 힘들었겠다. 짧더라도 이런 공감의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쾅하고 무언가 열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을 그냥 친구와 특별한 사람으로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자는 해결을 원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때때로 짧게 정말 속상했겠다. 이런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렵다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주라. 억지로 매너 좋은 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유머러스한 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녀를 아끼는 그 마음 하나만 진심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특히 부모님 앞에서는 너무 과하게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미소. 이거면 충분합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하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고 그녀가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들어주고 필요한 순간에는 웃어주세요. 여자들은 그런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친구 심사위원단을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몸의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에 빠진 여자들의 몸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대화 중 그녀가 여러분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면 그거 그냥 우연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혹은 걸을 때 가끔 팔이 닿을락말락하는 거리로 걷는다. 심지어 살짝 닿았는데 피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너무 급하게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다가가세요. 예를 들어 길을 건널 때 가볍게 팔을 받쳐준다든지 춥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코트 자락을 조금 내어준다든지 작고 세심한 행동들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디테일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따뜻함, 섬세함이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겨지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그녀가 스킨십을 피하거나 몸을 살짝 뒤로 뺀다면 절대 억지로 다가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그녀의 마음 준비가 덜 됐다는 신호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강요한다고 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초기에는 조급함이 모든 걸 망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세요. 조금만 더 섬세하게 그녀를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녀가 먼저 다가올 겁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볼게요. 여자들이 보내는 사랑의 신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감정의 비밀을 공유하기 시작할 때. 두 번째, 가족과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할 때. 세 번째,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허용할 때. 이 세 가지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녀의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자들은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의 행동, 몸짓, 작은 표정 하나하나가 모두 너를 좋아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해주고 붐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럼 언젠가 그녀가 조용히 속삭일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 그때 그 말, 그 행동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섬세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또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끼셨던 적, 평소엔 카톡 오자마자 읽고 답하던 사람이 이제는 몇 시간씩 심지어 하루 넘게 답이 늦어진다든가 데이트 약속도 자주 미뤄지고 이유도 어쩐지 좀 구차하게 느껴지고요. 근데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설마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바쁜가 보다, 요즘 힘든가 보다 하면서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여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남자에게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온도 조절을 하면서 여러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마치 고장난 온수기처럼요. 뜨거웠다 식었다, 애틋했다 무심했다, 이랬다 저랬다 고장이 아니면 뭐겠어요.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이 얘기 듣고 살짝 섬뜩하셨죠? 네, 맞아요. 이거 그냥 남 얘기 아닐 수 있어요. 설마 우리 여친은 아닐 거야 생각하고 싶겠지만 자랑 앞에서 맹목적인 믿음은 때때로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걔가 나한테 엄청 디테일하게 일상 다 얘기해 주는데요. 진짜 하루 일과를 시간 단위로 보고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괜찮은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일상을 나누는 건 친밀함의 증거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스크립트를 돌려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녀가 매일 저녁 오늘 진짜 힘들었어. 너한테 말하니까 너무 편해라고 말한다면요. 그 말 당신만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보내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감정적인 안정, 금전적인 도움, 외로움 해소 같은 걸 복합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요. 하나만 고르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은 다정해서 좋고,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든든하고, 또 다른 사람은 대화가 잘 통해서 좋고,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준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설마 걔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요, 그냥 단순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몰아붙이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결국 나를 다치게 하거든요. 첫 번째, 답장이 일정하지 않다. 정말 소름 끼치게 정확한 징후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아침마다 잘 잤어. 이렇게 톡을 보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점심쯤에 미안, 오늘 정신 없었어. 하고 톡을 보내요. 처음엔 바빴나 보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 대화창을 오가느라 우선순위가 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점점 즉흥적이 된다. 원래는 미리미리 약속을 잡고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시간 돼? 하면서 당일 약속을 잡으려고 해요. 이건 다른 사람과의 스케줄이 먼저 잡히고 그 빈틈에 당신을 끼워 넣으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슬프지만 이건 정말 흔한 패턴입니다. 세 번째, SNS 활동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 예를 들어 당신한테는 오늘 너무 바빠서 힘들었어 라고 말했는데 SNS엔 친구들이랑 신나게 논 사진이 올라온다. 이거요 아주 명확한 온도 차이입니다. 물론 가끔은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만 반복된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해요? 하고 싶으시죠? 네, 맞아요. 감정은요 절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 솔루션은 이거예요. 행동을 관찰하세요. 말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힘들어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지 내 얘기에 집중하는지 연락이 줄었을 때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지 이런 걸요 조용히 냉정하게 체크해 보세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절대 잃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쯤에서 한번 숨 고를게요. 지금까지는 여자들이 왜 여러 남자에게 동시에 일상을 나누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얘기했어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룰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그 신호를 초기에 알아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미묘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안 좋은 신호조차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 들거든요. 아, 요즘 회사가 바빠서 그렇겠지. 몸이 안 좋아서 연락이 느린 걸 거야. 이렇게 해요. 하지만 진짜로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떠야 해요. 초기 감지 방법 첫 번째. 패턴이 무너지는 걸 주의 깊게 보기. 처음에 그녀는 항상 일상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했어. 점심은 뭐 먹었어. 오늘 일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고가 느슨해진다. 디테일이 사라진다. 그럼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혼란을 피하려고 아예 자세한 얘기를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실수하기 싫으니까요. 두 번째, 불편해하는 순간을 감지하기. 사람은요 숨기는 게 있을 때 특정 질문에 대해 미묘하게 긴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어땠어? 이 질문에 원래는 5분 넘게 수다를 떨던 사람이 그냥 평범했어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그때 바로 직감해야 합니다. 뭔가 있다. 세 번째, 시간보다 질을 보세요. 시간만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연락해도 대화 내용이 얕으면 의미 없어요. 반대로 짧은 시간이어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는 대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진심을 나누는지를 느껴야 해요. 그럼 이제 만약 그런 신호를 감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따지거나 울분을 터뜨리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나오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 들게 됩니다. 그럼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해야 해요. 조용히 담담하게. 요즘 너랑 대화가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 비난 금지, 단정 금지, 강요 금지. 그냥 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느낀다. 상대방이 변명하거나 방어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보세요. 진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황하면서도 진심으로 설명하려 할 거예요. 반대로 피하거나 화를 내거나 더 모호한 말을 한다면 거기서 이미 답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랑은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애써 붙잡아야 하는 사랑이라면 이미 그 사랑은 끝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요.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확신이란 걸 줘요.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요. 조금은 슬픈 얘기지만 사랑은 명확합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세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자존감을 지키세요. 이 5가지. 이걸 항상 가슴 속에 새겨두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는 과연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가? 이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혼자가 싫어서 억지로 붙잡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관계입니다. 지금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감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요.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마음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솔직하게 따뜻하게 계속 나눌게요.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